저는 고려대 명강사과정 13기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김미영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할 제목인데요. 말부터 업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래요. 아시겠어요? 네. 모르셔야지만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면 저 내려가야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물 있어요. 네. 자, 여성 직업을 비하하는 신종어 중에 치안 조무사라고 하는 신종어가 있어요. 나 그거 뭔 줄 안다. 치안 조무사. 선물 있습니다. 저요. 네. 여성들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비슷했어요. 비하라는 거를 꼭 생각하셔서 다시 전문직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시험 쳐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여경. 네, 맞습니다. 여경입니다. 여경? 네.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면은요, 성차별적 언어가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대안 언어 필요성과 대안 언어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섹스와 젠더의 차이를 한번 알아볼까요? 섹스. 예, 우리 흔히 듣죠. 섹스는 성행위나 또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을 이야기하죠. 그럼 젠더는 무엇일까요? 젠더. 개인이 속한 사회 안에서 그 사회와 관련된 성적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 보면 남자라면 이런 모습이어야지 또는 여자라면 이런 모습이어야지라고 얘기하는 게 이 젠더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적 성에 입각한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젠더와 관련된 언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유독. 자, 젠더의 고정관념 언어들을 한번 볼게요. 언어는 사고와 감정, 표현의 수단이면서 그 사회의 문화와 사회성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언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 말 하나로 그 사회의 문화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나는 검사의 딸이다. 나는 의사의 딸이다. 또는 밑에 나는 보건교사의 딸이다. 나는 간호사의 딸이다.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엄마, 아빠? 네, 맞습니다. 한번 보시면 연상되는 부모는 누구실까요? 아버지를 연상하게 되죠, 위는. 그리고 밑에는 어머니를 연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실 여성이면서 검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지만 이미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서 사회적인 언어가 작동을 하면서 아빠인가 보다 이렇게 사회문화적 안에서 그 언어를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직업적 성유형화되어 있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우리 뇌는 가동하게 되는 거죠. 자,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성 배제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에 많이 종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성 역할을 묘사하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품위송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보면 관용화된 표현이 있습니다. 관용화된 표현 무슨 뜻일까요? 예,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언어들 중에 보면 형제, 스포츠맨, 자매결합, 자매회사 이렇게 있어요. 자, 자매결합 맺었어 이런 얘기는 하지만 형제결합 맺었어, 남매결합 맺었어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남성을 표준으로 앞에 호명하고 여성을 뒤에 두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남녀라든지 뭐 아담 앤 이브, 뭐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희한하게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여자의 호칭이 앞으로 쓰인다는 거죠. 자, 계집 사내
연놈들 이런 말을 할 때는 이상하게 여자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별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루신, 여의사, 여검사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 지배적인 직업과 관련된 경우 남성의 성을 표시할 때는 남자를 꼭 붙이게 돼요. 자, 그리고 속성을 강조해요. 속성. 그 속에 있는 그 성질을 강조한다는 얘기인데요. 성과 관련된 고정 관련적 명사나 서술어를 불필요하게 꼭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소비자, 남자는 생산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남성에 종속되거나 남성의 여성 우위나 지배를 당연시하는 표현을 해요. 미망인이라든지 집사람이라든지. 근데 희한하게 유독 바깥 양반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 다음에 성차별적 언어 표현에 선정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과 남성한테 다 해당이 되고요. 뭐 쭉쭉빵빵이라든지 꿀벅지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남자는 울끈불끈 가슴 근육 조각미남 이런 이야기들 쓰고요. 특정 성 비하를 보면 여성의 역할이나 여성됨 자체를 비하하는 표현, 치안 조무사라든지 아줌마, 계집애, 맘충 이런 걸 쓰고요. 그다음 남성 관련 표현에는 건달, 노팽이, 제비족, 한남충이 있습니다. 자, 성차별적 언어 표현 속담에도 숱하게 많아요. 이걸 다 하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울시가 개최한 성평등 언어사전 시민참여 캠페인에 올라온 608건의 제안 중에 국어 여성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선정된 우선교무 확산되어야 할 언어들이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시집을 처음에 왔는데 제가 그때 20대였으니까 어땠을까요? 부조리, 불평등 이런 걸 잘 못 봤죠. 시집을 왔는데 시댁에 갔더니 저보고 남편의 여동생 보고 아가씨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아가씨 불렀어요. 저보고 존댓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존댓말을 열심히 했어요. 우리 남편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친정에 왔을 때 우리 오빠한테 뭐라고 불렀을까요? 처남이라고 했어요. 제 소은이 사람인데도 처남이라고 하더니 약간 은근슬쩍 반말 아닌 존댓말 비슷한 말을 쓰더라고요. 그때 저는 굉장히 이 언어의 불합리성을 알게 되었어요. 자, 땡땡, 여의사, 여배우, 여직원, 여경찰, 여대생 이거를 다른 성평등 언어로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의사, 배우, 직원, 경찰. 네, 의사, 배우, 직원, 경찰, 대학생. 이거를 제안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성은 죄다 여시인가요? 이렇게 말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여자고등학교. 자, 이건 여자를 빼고 고등학교를 명칭해야 맞습니다. 왜냐? 남자고등학교는 없는데 왜 여자고등학교만 있냐고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땡땡땡 감독 처녀적으로 4달 9일 칸 진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처녀 땡땡 처녀작 처녀 출전 처녀 비행 이걸 어떻게 바꿔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첫 작품. 네, 첫 작품 첫 출간 첫 비행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첫 작품 총각은 못 만드나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그녀를 그로 다 명칭해야 맞다고 했고요. 그남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남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저출산. 예, 저출산이 아니고 저출생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왜일까요?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것은 낳는 사람만의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네. 또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이 맞습니다. 왜죠?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몰래 하는 장난이 아니고 카메라를 이용하는 성범죄라는 거죠. 자, 시가처가 시댁 먼저 가야지 설날엔 시가부터 추석엔 처가부터 이게 마땅하다는 거죠. 왜 늘 너네 집만 먼저 가 우리 집도 먼저 가야지. 물론 여성이 이야기했겠지만 이게 평등한 언어라는 겁니다. 자, 외할머니 친할머니 아니고 그냥 할머니. 아빠 쪽 가족들이랑은 친하고 엄마 쪽 가족들은 외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얘기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자궁? 아니죠. 포궁이죠. 왜일까요? 특정 성만 품는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 저거는 성차별이다. 저건 불합리하다. 이거를 감지해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 하는 거는 성별 간의 불평등을 잘 감지해내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회가 사용하는 언어 또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 젠더 고정관념의 언어 사용은 내 딸과 내 아들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라는 노력입니다. 자, 여러분, 현재 한국은 물론 한국뿐만이 아니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 있는 여성들은 불편해요. 그렇지만 과연 그 여성들만 불편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사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또는 과도한 경제적인 짐을 지어야 하고, 또는 출세에 대한 부담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작게나마 이런 언어들을 좀 바꿔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양성이 모두 행복한 사회로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